필러로도 얼마든지 티 안 나게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아직 못 하셨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쓰는 방법도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진 방법이에요. 이걸 해주면은 우리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리프팅 돼 보이고 10년 전처럼 보인다. 이게 MD 코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MD 코드는 사실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필러 테크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장담하건대 10년 젊어 보이실 거예요. MD 코드는 동안 시술이다. 필러로 동안을 만드는 베스트 웨이다.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공식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최근 리뷰한 중국 시술 상담 컨텐츠에서 사실 저는 신기한 시술이 있었는데 인대 탑법? 근데 그 시술의 원장님이 MD 코드다. 필러만으로도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거 너무 신기하고 좋은 시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MD 코드는 브라질에 계신 성형외과 의사인 마우리시오 드마이어 박사님이 만들어낸 시술법이에요. HA 필러를 이용한 시술법이고 올해가 MD 코드가 이제 런칭 발표한 지가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하시고 올해 이제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투어들을 많이 다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테크닉을 우리가 MD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들을 조금씩 본따 가지고 필러 회사뿐만 아니라 콜라겐 주사 회사들도 그런 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자기들 시술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기본이 사실 MD 코드 기반이고 MD 코드 시작 전에 A-포인트 리프트라는 거를 같은 드마이어 박사님이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거가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MD 코드 테크닉이었었고 보통 그 A-포인트 리프트를 가지고서 다른 회사들, 다른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그런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HA 필러를 이용해서 필러로 리프팅 시술이 가능하냐? 볼루마이징으로 리프팅 시술이 가능하냐 해서 결론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잘 재보충? 그걸 재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해주면은 우리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리프팅 돼 보이고 10년 전처럼 보인다. 이게 MD 코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MD 코드 테크닉의 되게 기본기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MD 코드는 사실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필러 테크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제 테크닉도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저의 기본 필러 테크닉 그리고 보는 눈은 MD 코드 기반이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코드인데 MD 코드에서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위가 5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부위가 또 있어요. 이 5부위를 보통 CK 코드라고 해요. CK 1, 2, 3, 4, 5 5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5포인트가 어딘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CK1은 요 자이고마틱 아치예요. 보통 우리가 역광대라고 불리는 부위인데 역광대보다 조금 더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광대 보통 요쯤 생각하시거든요. 여기보다 좀 더 뒤쪽을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이렇게 인지가 하는 방법인데 일단 부위를 아셔야 돼요. CK1은 요 정도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포인트를 살짝 들어 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같이 요 부위가 세깅된 게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거든요. 판정만 해볼까요? 올라가져요. 근데 이렇게 볼루마이징은 요 정도 줘도 같이 세깅된 게 뒤쪽 45도 각도라고 보겠죠? 그게 올라가져요. CK1이 MD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라고 불리어져요. 근데 한국 선생님들은 이 CK1 코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불안감이 있냐? 역광대 넓어 보이진 않을까. 그래서 셀렉션을 좀 잘하긴 해야 돼요. 어찌 보면 동양 얼굴은 역광대 자체, 자이고마틱 아치 자체가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조되지 않을 정도로 좀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난 우리 중국 영상에서는 사실 이 코드를 훨씬 더 확장해서 공격적으로 사용해요. CK1은 요 3포인트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눈 주변도 같이 이제 올려주고 이따가 관자 얘기할 땐 이쪽도 같이 이제 익스펜션을 해주거든요. 중국에서는 이 리프팅 코드로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이쪽 라인을 지금 이렇게 쭉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쭉 올려버리는 거예요. CK 코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찌 보면 CK1 코드는 이 부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실리프팅으로 계속 해결하고 있던 부위예요. 실리프팅 할 때 보통 앵커링을 일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거든요. 결국 우리 그 부위 계속 건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게 실로 하면 괜찮고 필러는 안 되나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이 부위가 중요한 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CK1 부위 중요하다. 두 번째, CK2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안 써요. 거기는 딱 진짜 여기
우리가 역광대라고 불리는 요 포인트거든요. 요 포인트는 드마이어 선생님이 동양 환자를 할 때도 잘 안 건드리세요. 우리 자체가 여기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골격 구조가 달라서 그런데 서양인들은 얼굴형이 좁고 작고 앞뒤로 길어요. 그래서 여기를 강조해 주는 게 그분들은 중요하세요. 저도 서양분들 오면은 MD 코드 실을 때 CK2를 항상 같이 해요. CK1도 하고 2도 하고. 근데 동양 환자에서는 CK2 잘 안 건드려요. 그 이유는 넓어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포인트가 좋진 않아요. CK2는 동양에서는 정말 주의해서 써야 된다. 근데 서양 환자분들 오셨을 때는 요즘은 이제 글로벌 병원도 많으니까 이 부위도 같이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CK3. CK3는 보통 우리가 앞광대라고 불리는 부위일 수도 있고 눈밑이라고 불리는 부위일 수도 있어요. 합쳐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애플존이라고 불리는 부위죠. 애플존 부위 살짝 올려줘야 돼요. 살짝 올려주면은 여기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귀족 부위, 팔자 부위 위에 바로 팻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처져 보이거든요. 이 굴곡을 살짝 올려져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CK3. 딱 이 부위예요. 중요한 부위예요. 이 다음부터가 재밌는 건데 보통 우리가 볼꺼짐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꺼져 있죠. 그걸 원래 볼꺼짐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MD 코드에서는 이 부위를 두 부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CK4와 CK5가 있는데 CK4는 보통 제가 뒷볼꺼짐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근데 이렇게 사각형도 제가 뒤로 하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펴지는 거예요. 이쪽 볼륨이 펴지면은 올라가져요. 꺼지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피부도 같이 익스펜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CK4 저는 사실 MD 코드를 배우기 전에는 이 부위를 건들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예요. CK4가 여기였잖아요. 여기도 이제 코드가 있거든요. MD 코드에서 JW3 코드인데 이 부위까지 더 길게 이쪽을 이렇게 팽창을 해줘요. 그러면은 더 이쪽을 강조를 해주는 거죠. 더 당겨지게. CK5는 제 기준에서는 옆볼 부위예요. 옆볼 부위는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불독살 여기 볼록한 부위 있죠. 요거를 감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꺼진 부위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광대뼈가 여기 있잖아요. 광대뼈 바로 아래가 뼈가 없으면서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볼거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를 채워주면은 이렇게 업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채워서 볼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위쪽을 좀 더 채우는 거예요. 자이고마틱 할로우 부위거든요. 이 부위를 더 채워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도록 정리해 보면은 MD 코드에서 CK1 익스펜션 되면 올라가네. CK2 조심하고 CK3 이 부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네. CK4 팽창되네. CK5 올라가 보이네. 요 5 코드가 모든 환자에서 다 리프팅 코드를 써야 되는 코드라고 MD 코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러 할 때 잘 신경 안 쓰는 부위예요. 그렇죠. CK1, CK2, CK3, CK4, CK5 잘 신경 안 쓰는 부위예요. 근데 그 부위가 사실은 우리 얼굴 구조적으로는 중요했던 거죠. 우리가 팔자 필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술 필러 하는 게 중요한 거, 코 필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먼저 구조적으로 중요하다는 거를 MD 코드 드마이어 선생님이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다음에 2가지 코드예요. 한국이랑 동양에서는 더 중요한 코드예요. 이 다음으로 중요한 코드를 드마이어 선생님이 MD 코드에서 만들어 놓은 게 2가지인데 관자 코드랑 턱 코드예요. 여기는 T 코드라고 하고 여기는 C 코드라고 하거든요. 다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CK는 칙에서 따온 거고요. T, 템플, C, 친, 영어에서 따온 건데 템플에 대한 개념을 또 드마이어 선생님이 바꿔 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우리가 보통 관자 꺼짐이라고 하면은 요 눈썹 아래부터 옆광대 사이 요 부위 꺼진 걸 생각했었어요. 눈 옆에 부위죠. 거기 꺼진 부위를 관자 부위 채우는 거를 클래시컬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관자 필러 할 때는 그 부위를 채웠었어요. 근데 MD 코드에서 제안하는 거는 거기가 아니고 이 눈썹 옆 부위 꺼진 이 부위예요. 여기를 T1이라고 하고 여기를 T2라고 하거든요. 또 이름이 T1이네요. 좋아하는 코드예요. T1 코드 아주 좋아요. T1, T2.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하던 부위보다는 상반 부위죠. 근데 눈썹 끝이 어때요? 올라가요. 뭐 제가 지금 일부러 올린 거죠. 근데 여기 익스펜션 시키면은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펴져요. 펴지면서 제가 이렇게 당겨보면 눈꼬리도 살짝 올라가죠. 그런 효과를 필러를 넣으면 볼륨아이징이 되잖아요. 익스펜션 효과로 얘가 피부를 당겨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인대에다 한다 이건 다 설명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부위예요. 그 테크닉은 저희 의사들이 이제 적용할 거 부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T1 코드가 CK1 코드보다 동양에서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얼굴형 때문에. 우리 얼굴형은 앞뒤로 긴 얼굴이 아니고 양옆으로 긴 얼굴이라서 여기가 더 많이 꺼져 있거든요. 그건 자이고마티 같이 역광대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T1, T2 코드,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관자하던 부위가 아니고 이 부위를 채워주면은 눈매도 더 확장이 되고 눈도 커 보일 수 있고 리프팅 효과도 있다. 이게 이제 T1, T2 코드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선 더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눈에 대해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 눈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만 채우는 게 아니고 눈썹이도 채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마 필러를 이렇게 인형 같은 이마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길 채워요. 여기 채워서 이렇게 익스펜션을 시켜요. 그러면 눈이 올라가겠죠. 이걸 만들고 또 하나는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템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어밴드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머리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얼굴이 작아 보여요, 실제로. 저도 그거 처음에 왜 하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아 보이더라고요. 기발했어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또 확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T1이랑 T2 코드 알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남았죠, 이제. 중요한 코드, C 코드. 턱이 왜 중요하냐면요. 패션의 완성은 보통 남자들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필러의 완성은 턱이에요.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얼굴형 때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동양 얼굴은 기본적으로 넓어요. 넓어서 제가 CK1 코드보다 T1, T2 코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여기도 좁게 만들어줘야 돼요. 각이 앉아 보이도록. 그래서 보통 얼굴들 보시면은 이게 처진 느낌이 얼굴이 쭉 내려가다가 볼록했다가 살짝 들어가고 마른 것처럼 끝나요. 근데 이 라인을 쭉 이어주면은 이 라인이 쭉 살아나겠죠. 이게 C 코드예요. 근데 C 코드는 되게 복잡한 코드예요. 이걸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되냐면은 MD 코드에서는 이 C 코드를 6부위로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C 코드에는 여기도 있고요. 보통 여기를 채우면 무턱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턱끝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여긴 턱 라인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긴 마리오네트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입술, 턱, 주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입가 주름도 좀 봐야겠죠. 토탈하면 이게 7부위가 될 건데 턱만 놓고 보면은 무턱 부위가 있고 턱끝 부위가 있고 턱 라인 부위가 있고 마리오네트 부위가 있고 턱 밑주름, 입술, 턱, 주름 부위가 있어. 이 6부위를 모든 사람한테 이 부위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 뭐 2개, 3개만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디자인해서 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만드는 이유는 필러 시술의 완성이니까, 우리 얼굴의 완성이니까. 그거는 다른 부위 다 해놓으면은 실제로 얼굴 넓어 보일 수 있어요. 밸런스가 깨진 거야. 밸런스 깨지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자. 그럼 턱을 하면은 리프팅이 맞나요? 맞아요. 왜냐? 이쪽 불격살 때 늘어진 게 사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땡기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만큼 이 턱 부위가 매끈해지면은 우리 눈은 그 부위가 매끈해졌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리프팅이 되지 않아도 리프팅 된 것처럼 우리 얼굴이 매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게 MD 코드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던 필러랑은 조금 다르죠. 이마 필러, 코 필러, 입술 필러, 팔자 필러, 이거랑 좀 다르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리프팅 코드들, 리프팅 필러를 할 때 하는 선택들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CK 코드 5개, CK1, CK2, CK3, CK4, CK5. 요게 기본이 되는 거고, 동양에서는 2개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T 코드, C 코드. 일반적으로 안 하는 부위겠죠? 템플 할 때도 일반적으로 하는 클래시컬한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고, 턱을 할 때도 제가 턱만 뾰족하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깅돼서 처져 보이는 거를 나머지 볼륨이 부족한 부위로 메꿔서 매끈하게 만들자. 이게 MD 코드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리프팅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리프팅이 된 건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장담하건대 10년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뷰티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뷰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위를 저는 모든 시술에 적용을 해요. 필러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을 할 때도 사실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해요. 그 부위들을 강조해줄 걸 강조해주고 감소시켜줄 걸 감소시켜줘서 그분의 얼굴을 좀 더 동안으로 보여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MD 코드 리프팅 시술이냐?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MD 코드는 동안 시술이다. 필러로 동안을 만드는 베스트 웨이다. 이전에도 사실 이제 MD 코드 내용들 제가 많이 찍었었는데요. 이번에 또 10주년 맞이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MD 코드를 좋아하는 필러하는 의사의 한 명으로서 기념의 의미로 MD 코드 되새기는 영상 찍어봤습니다. 오늘 MD 코드 이야기를 잠깐 또 오랜만에 했어요. 저는 8년 전부터 쓰고 있던 테크닉이고 이 테크닉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보는 디자인과 이런 시술법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필러 시술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들 되게 많아요. 그거는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필러로도 얼마든지 티 안 나게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아직 못 하셨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경험을 해주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제가 드리는 대답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만 쓰는 방법도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또 쓰는 건 아니겠죠? 또 잘 쓰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잘 못 쓰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 디자인에서 굉장히 근간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내 얼굴도 한번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 라고 고민되는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